자,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간 김희감. 계산대에서 호기롭게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지갑을 두고 왔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빌립니다. 친구 박슬개에게 내일 학교에서 줄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감이가 3만 원을 안 갚는 거예요. 슬개는 최근 간슬개에서 읽은 지문을 떠올리며 내가 왜 돈을 바로 빌려줬을까 하며 후회합니다. 자, 슬개가 깜빡한 3만 원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체 뭘까요? 자,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약속기일이 됐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 참 난감해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에는 질권 설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법률 용어를 알아보기 전에 인트로의 상황으로 한번 이해해볼까요? 이감이가 슬기에게 내일까지 3만 원 돌려줄게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채무자는 이감이, 채권자는 슬기가 되고 내일이 바로 변제 기일이 됩니다. 채권의 내용은 3만 원 반환이 될 거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감이가 슬기에게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슬기는 하나의 제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럼 내일까지 내가 내 에어팟 맡아둘게. 여기에서 에어팟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담보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채권과 물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면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입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자, 채권은 사람을 대상으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반면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예요. 자, 물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한다면 사용 수익의 권리만 있거나 혹은 처분의 권리만 있는 권리는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처분의 권리만 있는 제한 물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제한 물권 중에 채권을 담보하는 물건을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권입니다. 담보물을 채권자가 맡아두고 있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아까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감이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슬기가 가지는 이감이의 에어팟 처분 권리가 되겠네요. 자, 이감이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슬기는 돌려받을 때까지 에어팟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에어팟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질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질권은 저당권과는 구분이 되는데 저당권이 무엇이냐 하면 채권자가 직접 맡아둘 수 없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의 에어팟은 동산. 자, 질권의 담보물이 대개 동산으로 제공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나 매매대금 채권과 같은 채무자나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이 담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산이긴 하지만 자동차나 항공기, 건설기기 같은 담보물은 예외적으로 질권이 아닌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자,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질권은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사용 수익 권리도 현실적으로 제한받기 때문이죠. 자, 경제활동에 요긴한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처분의 권리만 배제하고 사용 수익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질권 설정 계약의 맥락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다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질권자는 채권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려는 채권자,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때에 따라 질권 설정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상보증인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가 제공한 담보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아까 이감이와 슬기의 사례라면 만약 이감이에게 5만 원을 빌려간 봉봉이가 있었다? 그럼 봉봉이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슬기는 봉봉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죠? 맨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질권자가 동산에 설정된, 그러니까 이감이의 에어팟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려면 슬기가 이를 맡아두어야 하므로 질권의 효력은 에어팟이 슬기에게 인도될 때, 그러니까 동산이 질권자에게 인도될 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슬기가 이감이에게 에어팟을 담보로 요구한 날 다른 친구가 에어팟을 빌려간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일단 에어팟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 에어팟의 반환 청구권을 질권자, 즉 슬기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질권의 담보물이 에어팟 같은 동산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는 시점부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감이가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고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쓸개와의 신뢰도 우정도 끝난다면 쓸개는 이 에어팟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채권의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담보물로 제공된 동산을 경매하거나 담보물로 제공된 채권을 직접 청구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물을 처분해서 취한 금액이 변제 금액보다 클 때는 잔액을 질권 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하고요. 자, 쓸개는 에어팟을 중고시장에서 팔고 3만 원을 뺀 남은 돈을 이감이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 채권이 변제되면 당연히 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자, 약속한 날에 찰떡같이 돈 받는 꿀팁이요. 이미 다들 아셨겠지만 친구의 소중한 물건을 담보로 잡아 질권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지만 빌려주는 액수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질권 설정은 은행의 주특기라는 거 챙기고 가실게요. 자, 오늘은 질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